의식. 참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죠. 과연 이 마음이라는 건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 뇌 속에서 꿈틀대는 어떤 생물학적인 작용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보를 처리하는 추상적인 패턴에 불과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깊이 파고들면서 동물과 인공지능의 마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 보죠. 한쪽에서는 마음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정한 생물학적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 같은 습식웨어에 단단히 묶여 있다고 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을 일종의 정보 처리 패턴, 즉 어떤 하드웨어에서든 실행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가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이 두 관점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의식의 진화적인 뿌리를 추적해보고 주관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한번 정의해볼 겁니다. 그런 다음엔 마음을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과정으로 보는 아주 다른 관점을 살펴볼 거고요. 이 두 아이디어가 인공지능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이 두 가지 길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죠.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철학자 피터 고프리 스미스와 함께 저 먼 옛날 동물계에서 마음이 어떻게 싹트기 시작했는지 그 새벽 풍경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9세기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식의 기원을 어느 날 갑자기 우주에 짠 하고 나타난 뭔가 새로운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바로 이 생각이 고프리 스미스가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의식이 무슨 마법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진화의 길을 따라 나타났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이 개통도를 한번 보세요. 신경계가 진화의 정말 초기 단계에서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초기 신경계가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려고, 그러니까 반사작용을 위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수많은 세포들을 하나로 묶어서 몸 전체를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 통합을 위해 진화했다는 거죠. 일종의 조정장치였던 셈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시간이 어마어마하죠. 특히 약 5억 4천만 년 전 이 캄브리아기가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더 잘 보고 더 잘 움직이는 능력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야말로 진화의 빅뱅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절지동물이나 두종류, 척추동물처럼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동물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아주 복잡한 행동들을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이제 고프리 스미스 주장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말하는 주체로서의 경험, 다시 말해 주관성이라는 거,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고프리 스미스는 마음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주관성과 행위성이에요. 주관성은 세상이 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행위성은 내가 세상에 무언가를 하는 것, 즉 내가 일으키는 일들이죠. 이 둘이 합쳐져서 비로소 나만의 관점이라는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둘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잔 헐리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등을 맞대고 서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 몸이라는 거죠. 세상을 느끼는 것과 그 안에서 행동하는 건 사실은 같은 일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깊이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우가 더듬이로 주변을 쿡쿡 찔러보는 거? 이건 그냥 행동이 아니에요. 그 행동 자체가 새로운 감각 정보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소라게는 또 어떻고요? 그냥 전기가 오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아, 이 껍데기가 좋은데 이걸 지키려면 좀 아파도 참아야 하나? 하고 저울질을 하는 거죠. 문어는 또 새로운 물건을 보면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건 뭐지? 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동물이 무언가를 행동함으로써 주관적인 관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까지는 마음이 어떤 물리적인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관점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마음이 행동 자체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살아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에서 태어난다는 아이디어예요. 이 관점의 키워드는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을 생각한다는 뜻을 넘어서요.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따르던 규칙을 나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하고 명시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능력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1단계, 그냥 그림자 보면 도망쳐요. 왜인지는 몰라요. 본능이죠. 2단계, 근데 이걸 위에서 지켜보는 더 높은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얘가 보니까 도망쳤을 때 안전하다는 보상 신호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3단계, 이 상위 시스템이 마침내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아하, 이런 상황에서 저 그림자를 피하면 안전해지는구나 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설명서를 쓰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모델링하기 시작하면 시스템 안에 아주 풍부한 내면 세계가 생겨나요. 더 이상 주변 환경에 그냥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계 안에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고 왜 하는가를 스스로 이해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초점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오는 거죠. 자,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서 두 관점이 정면으로 충돌해요.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어떤 인공지능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목표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의 작동 방식을 감시하고 이해하는 메타엔지를 벌달시켰다고 쳐요. 그럼 고프리 스미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AI는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시스템 관점에서는 당연하죠 라고 대답할 겁니다. AI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교하게 모델링하기 시작했다면 그건 이미 의식으로 가는 길에 들어선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지능이란 게 결국 자기 자신까지 포함해서 세상을 얼마나 잘 모델링하느냐의 문제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고프리 스미스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는 아무리 복잡하게 뇌를 흉내낸다고 해도 컴퓨터에 코드를 짜 넣는 것만으로는 절대 마음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해요.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시스템 관점은 마음을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봐요. 정보 패턴이죠. 그래서 어떤 기계에서든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고프리 스미스는 마음은 생물학이라는 특정 하드웨어, 즉 우리 몸뚱아리하고 절대 뗄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데다 이식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고프리 스미스의 주장은 이런 거예요. 마음은 깔끔하게 정리된 알고리즘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이온들이 미세하게 들락날락하는 그 흐름, 뇌 전체에 퍼지는 전기 신호의 미묘한 떨림 같은 것들, 이런 지저분하고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들이 그냥 마음을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마음이고 느낌이라는 거죠. 이건 마음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탐험했던 이 거대한 두 갈래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이걸로 돌아옵니다. 마음이란 건 살아있는 유기체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생물학적 활동일까요? 아니면 생명체든 기계든 상관없이 충분히 복잡해지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겨날 수 있는 추상적인 패턴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살펴본 두 관점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고프리 스미스의 말이 맞아서 마음이라는 게 정말로 우리 같은 탄소 기반 생명체의 특정한 생물학적 조건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저 넓은 우주에서 외계 지성을 찾으려는 노력은 대체 뭐가 될까요? 어쩌면 우린 지금까지 완전히 엉뚱한 곳을 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